안녕하십니까, 레피드입니다. 2월 4일 두산중공업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. 코스피 42포인트 하락했고요. 코스닥은 6포인트 하락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. 특히나 또다시 이제 기관이 코스피 위주로 많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거의 2% 가까이 하락을 시켰었는데요. 장 마감에 좀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제 우려와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고점에서 딱히 매도를 한 이후에 금액이 들어오지 않은 채로 계속 개인만 이렇게 매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. 기관은 조금 사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3일 연속 매수했던 그 금액을 거의 다 털어냈고요. 매도 포지션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보입니다. 적은 물량으로 계속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끌어내리는 그런 끌어내리는 게 아니죠. 정확하게 말하면 어, 고점에서 계속 떠넘기는 거죠. 네, 떠넘기고 나서 지수는 결국 끌어내리지 않고 악재가 뭐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그런 어, 뭐라고 해야 되죠? 명분이 있을 때 이제 끌어내릴 겁니다. 왜냐? 그들은 이미 고점 부근에서 수십 조를 팔아치웠기 때문에 현금이 아주 많을 겁니다. 현금 확보를 아주 많이 한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정말 뭐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입니다. 예,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들어와서 길게 또 이어간다면 좋게 흘러갈 거고요. 지금 좋은 종목들이 이미 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주가가 끌어내리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래서 공매도 재개도 이제 5월에 재개가 된다고 이제 했죠. 그래서 공매도 재개 이후에 또 주가가 어떻게 출렁일지, 그 다음에 그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그 정치라고 할까요? 네. 정치가 이제 평화롭게 진행이 좀 되었는데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산도 좀 꺾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세계적으로 환자 수도 많이 줄고 해서 서서히 이 본색을 좀 드러낼 거예요. 네. 경쟁 같은 거, 그다음 국토 이런 거 치열하게 또 싸움이 시작될 건데요. 무역 전쟁 같은 거요. 그래서 그런 악재가 좀 터졌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차트상으로는 제가 일봉상으로 하락 추세를 그었는데요. 그 그은 근처에서 이제 또 고점을 이어가지 못하고 음봉이 떠버렸습니다. 그것도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음봉이 떠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.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헤드앤숄더 모형이기 때문에 이전 세 번째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때와 비슷한 모양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, 이때와는 좀 다른 점은 이전에 두 번째 내렸을 때 같은 지점을 딛고 반등을 했지만 이번에는 같은 지점보다는 더 하락을 해서 반등을 했습니다. 그것도 이제 롤러코스터 형식으로 음봉을 길게 줬다가 양봉을 길게 주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. 이번에도 저는 요 정도까지 보고 아니면 61선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2800선까지 좀 코스피가 떨어져야 이제 조금은 안심을 하고 이제는 조금 조정을 받았구나 싶어서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지,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반도체 종목, 자동차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. 오늘도 조정을 좀 받으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8만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. 잘못하면 이제 저는 7만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훗날에 가면 다시 10만 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 결국이라는 것은 조금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왕 사실 거면 저점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저가에서 추가로 매입을 하셔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. 21선 둘 다 넘지 못하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,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. 저는 뭐 1월 15일이었나요? 그때 옵션 만기일 때 1월부터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포지션을 잡고 풋 옵션을 걸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, 실제로 계속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갖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월 때 2월 옵션 만기일이 이제 2월 10 며칠이죠?
이제 설날이 껴갖고 이게 좀 애매한데, 아무튼 2월 때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면서 계속 고점 부근에서 좀 위험한 움직임보다는 확실히 그냥 확 내려버려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까지는 체력과 이제 자금을 아껴두는 것이 좋겠네요. 네, 이번에는 이제 보유 종목 에너지, 네,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산중공업이 오늘도 350원 하락을 했고요. 3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지금 계속 뭐 비슷한 자리에서 지금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고 있고, 크게 이제 요 선 정도, 네, 요 선 정도가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요. 다시 한번 저점을 딛고 좀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긴 하는데, 지수가 매우 좋지 않게 계속 크게 내려간다면 요 공간도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섣불리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있고요. 투자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또 크게 들어오지 않고 계속 나가는 모습,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빨리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런 이슈들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. 근데 오늘 해결이 되었다는 그 뉴스가 좀 뜬 것 같아요. 이게 좀 공식화된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현대중공업이 5일에 두산인프라코어 SPA 체결을 한다고 이렇게 기사를 먼저 썼는데요. 이 기사가 미리 쓴 건지 아니면 뭐 진짜 들은 소스가 있어서 내일 마무리한다는 걸 들어서 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거의 뭐 쓴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버렸어요. 그래서 SPA 주식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할 거라고 거의 추측성인지 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팔리게 된다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현대중공업 밑으로 가서 그룹으로 돼서 이 현대중공업이 기계적으로 이제 7위 정도, 세계 7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. 그 기업 간에 서로 윈윈 전략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굴착기 이런 시장이 지금 중국과 유럽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장사가 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로나 시장이 코로나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호실적으로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두산인프라코어.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를 품고 두산중공업은 내일 이제 3조 자구안을 마무리를 해서 좀 불확실성을 해결한 다음 네, 2월 설 이후에는 좀 본격적으로 주식이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두산 제가 오늘 뭐 일이 있어서 서울에 좀 네, 갔다 왔는데요. 내려오는 길에 두산 우연치 않게 이제 두산 타워를 봤습니다. 와, 근데 정말 네, 불빛이 휘황찬란하더라고요. 옆에 네이버 건물도 있었는데 네이버 건물과는 비교되지 않게 저는 뭐 호텔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저 건물을 보니 한편으로는 이제 주가는 이런 이 모양인데 돈도 없다는 회사가 어떻게 저런 건물에서 네,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근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망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의 퍼즐을 하나씩 좀 풀어 갑시다. 일단은 매각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2019년, 2020년, 2018년 제가 실적 발표를 좀 봤는데 4분기 실적 발표일이 2월 8일, 2월 13일, 뭐 2월 14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설 전후로 실적 발표가 좀 날 것 같고요. 이제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진행되고 나서 만약에 내일 이제 매각이 SPA가 확실히 체결이 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 부채 비율 개선도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두산인프라코어가 팔리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미 2조 2천억 정도를 확보를 한 상태 그 다음에 유상증자도 1조 2천억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3조 4천억은 네, 빚 갚는데 이미 썼을 겁니다.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상당히 많이 감소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두산가에서 이제 자기의 이제 두산 퓨얼셀의 지분을 매도를 하면서 또 두산 그룹을 살리는데 또 희생을 좀 했고요. 그다음에 두산 지주사가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두산 퓨얼셀의 지분을 증여를 함으로써 두산중공업의 그 자본도 늘어났다는 점 그런 하나하나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
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서서히 이 재무 개선에 대한 퍼즐이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지수가 좀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반등을 크게 하지 못한 채 좀 빌빌거리고 있는데,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사실 제 기준선 12,500원 선을 벗어났습니다. 60 월봉선을 좀 벗어났긴 했는데, 그래도 좀 뭐 잘 디디면서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고, 이번 달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산인프라코가 매각이 되고 실적 발표일에 부채 비율 개선 뭐 이런 식으로 좀 소스가 쳐지면 그래도 12,500원은 좀 회복하면서 2월 달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2월에 좀 눈치를 봐가면서 추가 매수를 좀 할 계획이고, 어, 장도 한참 이제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할지 좀 중요하니까요. 전 지금 내려가는 것, 특히 이제 코스피는 2800까지 내려가는 것에 좀 무게를 잡고 있는데, 한번 장시황과 함께 계속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공매도 잔고를 좀 보겠습니다. 공매도 잔고는 서서히 이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고요. 170만 주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크게 변동은 없고, 이제는 내릴 만큼 내렸고 오랫동안 눌러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한번 시원하게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이거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.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두산중공업이 업무 협약 체결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이전에 작년 한 10월 달이었나 9월 달이었나. 근데 이제 그런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. 풍력 발전기, 이런 해상 풍력 에너지에는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. 이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관리를 좀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이제 두산중공업이고요.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신기술, 디지털 트윈으로 계속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첨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쪽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. 지금은 단지 그 실적이 가시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재무 개선이 아직은 불확실성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이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전기자동차와 그다음 애플카 이런 거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소외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, 언젠가는 힘을 좀 받아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좀 오래오래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. 지금은 제 유튜브에 좀 댓글로 뭐 자꾸 안 좋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좀 뭐 주가가 하락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제가 주주라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고,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일단 투자를 한 이상 저는 길게 보고 투자를 했다고 이미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고,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뭐 20% 정도 내렸는데요. 그거는 뭐 감안할 수 있을 정도만큼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큼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뭐 손절하지 말라, 계속 추가 매수해라, 그 다음에 여기서 사면 단기간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, 그런 투자 방향은 좀 제가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되, 너무 제가 막 한다고 해서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. 근데 저는 좋게 보고 저는 오랫동안 투자를 할 생각이고, 그다음에 어떤 한 분이 이 두산중공업을 진짜 가지고 있는지 좀 의문을 가지더라고요. 저는 이미 옛날에 계좌를 한번 깠고요. 그다음에 지금은 15,555원이 평단이고 생각보다 높죠. 그다음에 1614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2,500만 원 정도를 두산중공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, 2월 달 말에 좀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두산중공업은 모아갈 생각이고, 저의 처음 목표가는 원래 2만 원 정도였는데 17,700원을 찍고 아쉽게도 떨어져 버려서 그 수익을 다 날리고 지금 손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이고요. 이렇게 좋은 기술과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이슈가 잘 해결이 두산인프라코아 이슈가 잘 해결이 돼서 출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은 반도체가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뭐 반도체 팔고 두산중공업을 사라, 두산중공업이 더 잘 갈 거다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건 아닙니다.
반도체가 잘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네, 그건 사실이고, 두산중공업도 지금 소외를 받고 있지만 출발을 할 거다. 그거는 올해 상반기가 될지 올해 하반기가 될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계속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꾸준히 분석을 할 겁니다. 두산중공업. 네.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이제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거기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이번 달은 좀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